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사진의 특정 부분을 확대한 것이 조작이라는 판단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원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사진 증거 조작에 관해서 조작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단체 사진을 4명의 골프 사진인 척 하면서 조작을 해서 국민들을 호도했던 그 박수영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박수영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에서 사퇴하기를 요구합니다. 자, 사진 확대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놓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언론에 대고요. 비대위 회의 기사 쓸 때 나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라.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하지 마시라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주정차 위반 확대 사진도 조작이냐 이렇게 함께 비꼬았고요. 이 사진을 가장 먼저 공개했던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도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SNS를 통해서 이제 함께 골프 친 증거라고 올렸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진이 조작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으니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판결 법조계에서는 어떤 반응 나오고 있어요? 일단 지금 법원이 판결한 취지가 그렇습니다. 저 사진이 10명의 사진인데 저 중에서 이 골프장에 갔던 4명만 이렇게 확대 부각시켜서 한 거 이것은 조작이 맞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두고 아니 사진을 일부에 확대하면 조작이야라고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법원의 해석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때 당시 사진이 골프장이 아니었고 거기에서 골프를 친 것이 아니었는데 이 마치 4사람이 그 자리에서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그것은 조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없는 사진을 이를테면 4사람이 없는 사진을 갖다가 들이민다든지 아니면은 이 중에 A라는 사람이 없는데 A라는 사람을 합성해서 내놓는다든지 그런 행위가 우리가 보통 법적인 의미에서 조작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이른바 딥페이크. 그런데 사실 있는 사진 중에서 일부를 편집한 게 이거를 조작이라고 어떤 정치 공세도 아니고 법원이 판결문에서 쓴 거는 이건 굉장히 좀 지나친 거 아니냐. 문헌의 의미를 넘어선 해석 아니냐. 이런 비판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재판부는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허위가 아니라 과장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과장은 맞지만 허위는 아니다. 이런 판결인 겁니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대표가 이 용도 변경을 통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에 이 대표는 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는데 1심 재판부는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각종 공문을 통해서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남시가 압박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당시 표현이 허위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의견 표명이거나 과장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그 문제의 발언을 할 때 설명 자료가 적혀 있는 이 판넬을 미리 준비를 해옵니다. 그리고 나서 조목조목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거든요. 핵심적인 단어가 협박을 해서 정치권은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의견에 해당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기억하기에 그날 판넬까지 준비해 와서 작성하고 말씀하신 건데 예. 그게 그냥 단순한 의견의 표시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자, 근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1심에서는 저 판넬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 이 부분에 상당히 주목을 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에 준비해온 판넬을 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심 재판부 고의 인정 여부를 설명하면서 미리 판넬 등을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판넬까지 준비해와 말한 것을 단순 의견 표명이라고 본 항소심 판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항소심 판결문이 뭐 아직 다 공개가 된 건 아닙니다만 이 판넬과 관련된 판단이 있었습니까? 판넬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판넬을 들고 나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인정사실 부분은 있고 이 판넬로 인해서 이 법적인 판단을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어허. 이 판넬에 관한 판단이 없는 이유가 법적인 판단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일단 허위사실 공표죄에서는 이게 사실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먼저 따집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 2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의견 표명이다. 그렇게 가버린 거죠. 1심 같은 경우에는 이 협박을 받았다라는 사실의 적시로 보고 공무원들 22명 넘게 불러서 확인을 해서 이거는 협박이 없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다라고 했고 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게 허위사실인 걸 본인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 근거로 판넬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판넬까지 준비해가지고 나왔으면 이거는 본인이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한 거 아니냐. 1심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단계에서 판넬이 나온 것인데 어제 2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사실 적시도 아니고 의견 표명이다. 그리고 협박, 압박을 받았으니까 이걸 협박으로 표현했을 수 있다.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그냥 앞 단계에서부터 잘라버렸기 때문에 아예 판넬에 대한 판단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근데 협박은 협박죄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압박죄는 없지만 협박죄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발언을 한 이 대표는 또 수십 년간 변호사 생활을 한 법률가잖아요. 그래서 협박과 압박의 차이도 구성 요소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을 압박과 협박을 구분하지 않고 이 느낌을 표현했다. 이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